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한국과 UAE가 다목적 수송기 공동 개발에 합의하고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MCX 개발에 UAE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UAE와 방산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과 UAE가 다목적 수송기 공동 개발에 관한 MOU에도 서명했다고 보도되고 있어 MCX 개발에 UAE가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맞춰 한국방위사업청과 UAE 타와증평의회가 전략적 방산협력에 관한 MOU에 서명했고 이 협정은 양국 무기조달기관의 실질적인 관계 강화로 이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방공시스템과 정밀유도무기체계 및 항공무기체계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고 UAE 측은 한국이 개발 중인 미사일 방어체계인 엘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방문에는 엘셈의 개발 기업인 LIG넥스원의 최고 경영자도 동행했습니다. 여기에 UAE는 한국에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K239 천무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천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인 KTS-SM2의 시험 발사에도 참여해 UAE가 KTS-SM2 도입에도 관심을 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양국은 다목적 수송기 공동 개발에 관한 MOU에도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MCX 개발에 UAE가 참여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MCX는 전장이 40.3m이고 전폭은 40.1m, 높이는 13.5m의 최대 이륙 중량은 92톤이고 최대 적재량은 30톤입니다. 3만 파운드 터보팬 엔진을 2기를 탑재할 예정이며 최고 속도는 마하 0.75의 항속거리는 7,000km 이상입니다. 또한 공중구비에 대응할 수 있고 자동화물 탑재 시스템 및 자기방어체계를 탑재한 쌍발 군용 수송기로 일본 가와사키사가 개발한 C2와 엠브라이르의 C390의 중간급에 해당하는 기체입니다. MCX의 총 개발 비용은 3조 원 정도이고 국내 수요 100대와 해외 수요분 100대 이상을 판매하여 세계 수송기 시장의 15%를 점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당 도입 비용은 900억 원으로 2033년경에 공군용 MCX 양산을 시작한다고 카이는 설명했고 카이는 MCX 개발에 UAE를 개발에 참여시킴으로써 해외 수요 확보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국가들의 군용 수송기 수요는 로키드 마틴의 C130J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BAE와 손잡은 엠브라이르가 C390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UAE와 한국이 MCX를 공동 개발하여 중동 시장에 참여하면 중동의 수송기 시장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일본은 UAE의 C2 수송기를 판매하기 위해 2017년부터 노력해왔고 지금까지도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산 방위 장비의 수출 관련 기사가 나오면 가장 먼저 거론하고 있는 것이 C2 수송기의 UAE 수출입니다. C2 수송기는 에어버스의 A400 아틀라스와 비슷한 크기지만 상발 제트 엔진을 달아 우수한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5년 넘게 지연되면서 원래 예상했던 가격보다 40% 상승했고 사막 지형과 군용 야전 비행장에 이착륙이 어려워 수출이 좌절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와사키사는 C2 수송기가 UAE에서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도에는 비포장 활주로 시험을 진행했고 이 테스트에서 나오는 각종 데이터는 UAE와 공유해왔습니다. 하지만 UAE로의 수출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이번에 UAE가 수송기 도입처로 일본이 아닌 한국을 지목한 것입니다. 비록 아직까지 MOU 단계이지만 MCX를 UAE와 공동 개발하게 된다면 전 세계 수송기 시장의 15%를 차지하겠다는 카이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어 카이로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기에 대한 미군의 생각을 바꿔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자국 무기의 귀중한 실전 테스트라고 보도했지만 미군과 영국의 싱크탱크는 전장에서 스위치 블라이드 300과 AGM-88HARM의 효과는 예상보다 낮았다고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당국자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과의 전쟁에서 보여준 창의성에 감명받았다며 특히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기반 조준 시스템에 대해 입수가 쉬운 PC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고도의 목표 설정 도구로 바꾸었으며 이 시스템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모든 정보 수집 전력이 수집한 정보를 순식간에 공유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애플리케이션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어 개발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도 쉬워 포병 전력의 적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소형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군 병사의 머리 위에 폭발물을 투하하거나 3D 프린터를 이용해 장비품의 스페어 부품을 제조하고 또한 픽업 트럭을 간이미사일 발사 차량으로 개조하거나 옛 소련제 전투기에 미국산 미사일을 통합해 미 정부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러한 전장의 요구에 대한 맥가이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첨단 서방제 무기가 부족한 전술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 CNN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동맹국의 자국 무기에 대한 실전 테스트 환경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바꾼 하이마스의 운용 성과에 대해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 결과를 미군의 지도자들은 수년간 연구하게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군에 제공된 스위치 블라이드 300과 AGM-88HARM은 미국과 영국 싱크탱크의 연구에 따르면 예상보다 전장에서의 효과가 낮았다고 결론지었으며 또 다른 큰 교훈은 견인식 곡사포와 박격포는 미래 전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의 전장은 무인기가 상공을 감시하고 있어 전개와 철수에 시간이 걸리는 견인식 곡사포로는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민첩성이 부족하고 또한 발사 후 이동 대응하지 못하면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으로 여겨지고 있어 미군과 방위산업계는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받아들여 곡사포와 박격포 모두를 자주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A 측은 공중배회용 무인기의 공격이 미 육군의 차기 보병 전투차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공중공격으로부터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갑을 늘리고 있다고 밝혀 이미 공중배회용 무인기의 탄약은 자주포의 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미 관리들은 예상했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러시아군의 공중배회용 무인기 탄약에 의한 폴란드 크랩 자주포에 대한 공격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크랩을 완전히 다운시키는 데 실패했지만 두 번째 공격에서 크랩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첫 번째 공격을 장갑으로 막을 수 있다면 자주포도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갑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의 차체를 사용한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K9 자주포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K9 업그레이드 시 이러한 경험은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하게 봐야 할 지점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이 자주포는 장갑을 강화해 공중에 떠있는 무인기에 대비할 수 있지만 장갑을 강화할 수 없는 차량 탑재형 자주포가 과연 미래의 전쟁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도 눈여겨봐야 할 지점입니다. 현재 자주포 시장은 자주포와 차량 탑재형 자주포로 나뉘어져 있어 이번 전쟁의 결과가 앞으로 자주포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값싼 이란제 자폭형 무인기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파괴에 성공한 것도 눈여겨보았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이란에서 샤흐드 136을 도입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프라 공격으로 전술을 변경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비용 면에서도 러시아의 큰 이득입니다. 만약 100대의 샤흐드 136을 투입하면 최소 20대는 방공실드를 뚫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여기에 드는 비용은 300만 유로에서 500만 유로에 불과해 이는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로 환산하면 이스칸데르 2발분도 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우크라이나 NGO 조직들은 최근 몇 주간의 공격으로 격추된 샤흐드 136의 비용을 1790만 달러라고 계산했고 이를 요격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1166만 달러로 잡고 있으며 여기에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손해액과 복구 비용을 더하면 샤흐드 136이 우크라이나에 미치는 손실은 막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미군 관계자들도 이러한 것을 눈여겨보았으며 CNN에 따르면 미군 관계자들은 방산업계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값싼 무인기를 개발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1만 달러짜리 자폭형 무인기가 실용화됐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말했다고 CNN이 보도하고 있어 어쨌든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의 교훈을 이미 받아들이고 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